지금 이 순간 당신이 60대라면 이 말을 꼭 들어보세요. 80살이 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60대를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제 늙었으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포기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80년을 살아보니 알겠어요. 60대에서 70대까지 20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체력도 아직 있고 경험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제 뭘 새로 시작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 버리세요. 정말 버리세요. 저는 80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62살에 컴퓨터를 처음 만졌고, 65살에 운전면허를 땄고, 7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78살에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손자가 할아버지, 시대에 뒤떨어져요라고 핀잔을 주더군요. 지금은 구독자가 10만 명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늦습니다. 60대를 놓치면 70대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요. 80대에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80년을 살아온 한 인간의 진짜 경험담입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60대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80살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관리를 60대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괜찮아. 별일 없어. 이런 생각으로 넘어갔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독이 되어 돌아왔어요. 제가 60대 초반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도 몸에서 신호가 왔었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도 뻣뻣해지고 하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어갔죠. 큰 실수였어요. 60대는 건강의 분수령입니다. 이때 관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70대, 80대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 친구 중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와 같은 나이인데 지금도 등산을 다니고 자전거도 타요. 반면에 또 다른 친구는 70대 초반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60대에 운동을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박 선생은 62살에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라고 핀잔도 받았대요. 하지만 꾸준히 했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씩.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해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예요. 30분도 길어 이런 생각 마세요. TV 보는 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먹기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운동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제가 65살 때 혈압이 160까지 올라갔었어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저는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 130으로 떨어졌어요. 식단도 바꿔야 합니다. 60대부터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넣으세요.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안 좋다는 말 틀렸어요.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도움됩니다.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에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유방 촬영. 귀찮아도 꼭 하세요.
제 친구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1년만 일찍 검진을 받았어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낮에 운동을 하면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60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예요. 은퇴, 자녀 독립, 부모님 돌봄. 하지만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요. 취미를 찾으세요. 친구들과 만나세요.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8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60대에 투자한 건강관리가 나머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80살까지 살아보니 은퇴 후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60대 초반에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월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한 달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병원비, 약가, 생활비. 턱없이 부족해요. 개인연금을 들어놨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플레이션을 계산해 보세요. 20년 전에 가입한 연금이 지금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제가 60대 초반에 했던 가장 큰 실수는 투자를 포기한 겁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안전하게 예금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모든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뒀어요. 당시 금리가 3%였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보니 실제로는 돈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계산해보니 그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면 지금 훨씬 여유로웠을 거예요.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60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10년, 15년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집값이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으로 집을 팔고 전세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고 집값도 결국 올랐거든요. 60대에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들 결혼 비용, 손주들 용돈, 이런 것들로 돈이 많이 나가요. 하지만 선을 그어야 해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면 자녀도 부모도 모두 힘들어져요. 제 큰아들이 결혼할 때 집 사라고 3억 원을 줬어요. 당시 제 전 재산의 반이었어요. 부모 노릇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둘째가 결혼할 때는 줄 돈이 없더라고요. 큰아들한테는 미안하고 둘째한테도 미안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일정한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노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70% 정도로 계산하세요. 월 400만 원 쓰고 계시면 은퇴 후에는 28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만 꼭 필요한 비용들은 늘어나는 거죠. 부업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지 말고 파트타임이라도 뭔가 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일석이조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많아졌어요. 경비, 매장 관리, 상담 업무.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일들이요. 절약도 중요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적당히는 해야 해요. 돈을 아껴서 관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균형을 잡으세요. 보험도 정리하세요. 60대에는 정말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게 좋아요. 생명보험은 자녀들이 다 컸으면 필요 없고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정도만 유지하세요.
상속 계획도 미리 세우세요.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해놓는 거예요. 유언장도 써놓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이런 걸 피하지 마세요. 현실입니다. 돈 관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60대가 마지막 기회예요. 70대에는 체력도 판단력도 많이 떨어져요. 지금 계획을 세우세요. 80년을 살면서 가장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 벌고 승진하고 집 사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건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60대는 인간관계의 대청소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지위나 이해관계 때문에 유지했던 관계들을 정리하고 정말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먼저 부부관계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면 집에는 부부만 남게 되죠. 그런데 오랫동안 자녀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 부부가 할 얘기가 없어요. 밥 먹어라, 병원 가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 이런 실무적인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도 그랬어요.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내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당신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취미라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섭섭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아내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일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아내와 데이트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둘만의 여행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을 수밖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아내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둘이 밖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먹기만 하고 왔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아내가 젊었을 때 꿈이 뭐였는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해요. 60대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자녀들 일에 너무 간섭하는 거예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손주 낳아라. 그 직장 그만두고 더 좋은 데로 옮겨. 이런 식으로 계속 참견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는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조언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친구 관계는 더욱 중요해요. 60대가 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친구들을 더 소중히 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정리가 필요해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 자랑질만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진짜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해요.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원.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이가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저는 70살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져요. 평소에 인사도 나누고 가끔 나눠 먹을 것도 주고받고 이런 소소한 관계가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제가 먼저 안부를 묻고 만나자고 하고 그런 적극성이 필요해요. 관계는 투자해야 유지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마음도 투자해야 하고 때로는 돈도 투자해야 해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야? 이런 생각 버리세요. 저는 80살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60대부터 시작한 공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제가 처음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63살 때였어요. 손자가 컴퓨터로 뭔가 하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도 이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가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어려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오기를 부렸어요. 동네 도서관에 컴퓨터 교실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신청했어요. 첫 수업에 갔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마우스 잡는 것부터 서툴렀거든요. 키보드 치는 것도 한 글자씩 찾아가며 쳤어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3개월 후에는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후에는 온라인 쇼핑도 했어요. 손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웠어요? 뿌듯했어요. 그 다음에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젊었을 때 영어를 제대로 못 배운 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영어학원에 등록했는데 저 같은 나이 사람은 저 혼자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하니까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지만 저는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요. 단어 하나를 배워도 제 경험과 연결해서 외우니까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되더라고요. 2년 후에는 간단한 영어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해외여행 갔을 때 직접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고 정말 뿌듯했어요. 아내가 당신 정말 대단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교육원도 다녔어요. 역사 강의, 문학 강의, 철학 강의. 젊었을 때는 돈 벌기 바빠서 못 들었던 강의들을 이제야 들을 수 있더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어요. 책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신문 정도만 읽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서너 권씩 읽어요. 시집도 읽고 소설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고 책 읽는 재미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림 그리기도 배웠어요. 75살 때 시작했는데 처음엔 동그라미도 제대로 못 그렸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늘더라고요. 지금은 수채화도 그리고 유화도 그려요.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음악도 배웠어요. 77살에 하모니카를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지만 연습하다 보니 간단한 곡은 불 수 있게 됐어요. 손자들 앞에서 연주해주면 박수를 쳐줘요. 배움의 가장 큰 장점은 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자극받아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괜찮은 편이에요. 또 하나의 장점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일에도 도전하고 싶어져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온라인 강의도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을 때 유튜브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배울 수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SNS 사용법,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80살인 저도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서예도 배우고 싶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나이 들어서 배워봤자 뭐 하냐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배움 자체가 즐거움이고 보람이에요. 머리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일석이조입니다. 60대야말로 진짜 공부하기 좋은 나이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80살이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었을 때 꿈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이어야 해,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제 꿈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어요. 60대가 되어서야 그 서랍을 다시 열어볼 용기가 생겼죠. 제 어릴 때 꿈은 여행 작가였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현실에 치이다 보니 그런 꿈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었지? 하지만 바쁜 일상에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죠. 월급을 받아야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집 대출을 갚아야 하고, 꿈 따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60대가 되어 시간이 생기니까 그때의 꿈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라도 여행을 다니면서 글을 써볼까? 처음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60이 넘어서 무슨 여행 작가야?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지금이야말로 꿈을 실현하기 좋은 시기더라고요. 시간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니까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4살에 첫 번째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는데 혼자 갔어요. 아내는 혼자 가서 뭐 하냐고 했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글로 써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제주도 맛집, 제주도 관광지 이런 식으로 쓰면 인터넷에 넘쳐나는 여행기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대의 시각으로 제주도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60대가 보는 제주도의 바다는 20대가 보는 것과 달랐어요. 파도를 보면서 인생의 굴곡을 생각하게 되고 해넘이를 보면서 저물어가는 인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글로 썼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글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처음엔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60대의 시각으로 쓴 여행기가 새롭다, 공감이 된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다음엔 좀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갔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혼자 배낭여행을 했어요. 60대 배낭여행객이라니 주변에서 다들 신기해했어요. 호스텔에서 20대 여행자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는데 서로 다른 세대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여행기는 계속 썼어요. 점점 글 실력도 늘고 독자들도 늘어났어요. 70살이 되었을 때는 여행 블로그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으로도 냈어요. 60대 배낭여행자의 세계 일주기라는 제목으로요. 제 친구가 말했어요. 자네는 정말 대단해. 60이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하지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제 인생을 되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포기했던 제 꿈을 다시 찾은 거죠.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꿈을 꿀 권리가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꿈을 실현하기 좋은 조건들이 갖춰져요.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꿈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프로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해서 60대에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꿈의 본질을 찾아보세요. 운동을 좋아했다면 생활체육을 시작할 수 있고, 음악을 좋아했다면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었죠. 퇴직 후에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고 그림 동호회도 운영해요. 화가로 대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되찾았어요.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관계들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굴복하지 마세요. 설득하세요. 여러분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 지금 실현하고 싶은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꿈은 크지 않아도 돼요. 작은 꿈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일기 쓰기, 한 달에 한 번 등산하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이런 작은 꿈들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서툴러도 돼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60대는 꿈을 실현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최적의 나이일 수도 있어요. 8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후회와 함께 사는 일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8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후회도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요. 가장 큰 후회는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죠. 저도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고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명절 때 만나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끝이었죠. 아버지도 어떻게 저와 소통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80세가 되셨을 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그때서야 저는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원에서 밤새 지켰어요. 의식은 없으셨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힘들게 가족을 위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서운했던 것들 모두 용서해 드릴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들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풀린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어요. 두 번째 큰 후회는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저는 일 중독자였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늘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운동회도 못 가고 학예회도 못 가고, 아이들이 아빠같이 놀아요라고 하면 아빠는 바빠,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죠.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했고 저와는 거리가 먼 관계가 되었어요. 특히 작은 아들과는 거의 대화가 없어요. 제가 너무 엄격하게 키웠거든요. 성적에만 신경 쓰고 아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명절 때 만나면 어색해요.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60대가 되어서 조금씩 풀어가고 있어요. 먼저 사과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처음엔 아이들도 당황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후회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무적인 줄 알았어요.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그 결과 50대부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때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후회는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겁니다.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모두 포기했어요. 안정적인 길만 선택했죠. 하지만 60대가 되어 돌이켜보니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섯 번째 후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80살인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못다한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해요.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하세요. 나중에라는 말은 금물이에요.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셋째, 건강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후회보다는 경험이 남아요. 다섯째,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서하세요. 자신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세요. 원망과 후회는 현재를 독해요.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요. 완벽한 선택만 할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건 후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죠. 60대인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후회를 줄일 수 있어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건강도 챙기시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세요. 80살이 되어서 60대 때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후회 대신 만족을, 원망 대신 감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 얘기를 하면 다들 꺼려 하시죠.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해?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80년을 살아보니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면했죠. 하지만 60대가 되니까 주변에서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충격을 받은 건 동갑내기 친구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어요. 전날까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보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그 후로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선후배, 동료, 친구들, 하나둘씩 먼저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다음은 누구일까? 나일까? 하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꼭 우울한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70세가 되었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언장을 썼어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뒀어요. 처음엔 아내가 왜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해? 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하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사전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어요.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장기 기증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중에 고민하지 않도록 제 의사를 명확히 해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했고, 철학책도 읽어봤어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맛있게 먹는 것, 가족과 대화하는 것. 평범한 일상이 모두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소중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했어요. 오래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화해를 청했어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죽을 수는 없다 싶었거든요. 대부분 받아주시더라고요. 서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과거 일에 연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못다한 말들도 전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가족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버킷리스트도 만들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뒀어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어요. 가보고 싶었던 곳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만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지금을 충실히 살자는 마음가짐이 생기거든요. 미루고 있던 일들을 당장 시작하게 되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가족들과도 죽음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처음엔 다들 불편해했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됐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어서 고맙다.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런 마음이 더 크거든요. 60대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돼요.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돼요. 유언장도 미리 써두시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미리 준비하면 덜 두렵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덜 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거예요.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60대가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라는 겁니다. 체력도 아직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놓치면 안 될 것은 건강입니다. 60대의 건강을 잃으면 70대, 80대는 정말 힘들어져요. 지금 당장 아무리 바빠도 운동 시간은 확보하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걷기,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 이것만 해도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기검진도 절대 빼먹지 마세요.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돼요.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2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식단도 바꾸세요. 60대부터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매 끼니마다 고기든 생선이든 달걀이든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세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60대에 맺는 관계가 나머지 인생의 동반자가 돼요. 취미활동, 봉사활동, 평생교육,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서는 노년을 버틸 수 없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비하세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부부만 남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늘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자녀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간섭하지 말고 의존하지도 마세요. 자녀는 자녀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60대에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파트타임이라도 뭔가 일을 하세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돼요. 투자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투자야? 이런 생각 버리세요. 60대는 아직 15-20년의 시간이 있어요. 안전한 투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세요. 소비 습관도 바꿔야 해요. 자녀들 결혼 자금, 손주들 용돈. 이런 것들로 무작정 돈을 쓰면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져요. 선을 그으세요. 도와줄 건 도와주되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네 번째는 새로운 배움입니다. 60대야말로 진짜 공부할 때예요.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못 배웠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배울 수 있어요. 컴퓨터, 외국어, 악기, 그림. 뭐든 좋아요. 배움은 치매 예방에도 좋고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꿈의 실현입니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완전히 똑같이는 못해도 비슷한 형태로라도 실현해 볼 수 있어요. 여행, 글쓰기, 음악, 그림. 무엇이든 늦지 않았어요.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런 깨달음이 나머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여섯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60대가 되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어요. 그것을 나누세요. 상담, 멘토링, 교육.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봉사활동은 보람도 주고 사회적 연결감도 주고 건강에도 좋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노년의 우울감을 없애주거든요. 일곱 번째는 마음의 정리입니다. 60대에는 과거를 정리하고 용서해야 해요. 원망, 후회, 분노. 이런 감정들을 계속 안고 살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요. 용서하세요. 남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감사하는 마음도 키우세요.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건강하게 60대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덟 번째는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줘요. 유언장도 쓰고 사전 의료 의향서도 작성하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은 금물이에요.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모든 것을 지금 하세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인생 2막의 주인공이 되세요.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80살이 된 제가 60대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60대 10년이 훌쩍 지나가요. 그 소중한 10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보람 있는 나날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8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의 진심 어린 조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60대인 여러분이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60대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70대가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80대에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시고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꿈도 실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